이제 이거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이 개미 수레치기 작전에서 또 많이 쓰는 방법이 유상증자예요. 근데 미리 이제 저기 전에 전환사치, 그래, 처음부터 얘기하고요. 유상증자라는 거는 뭐냐? 이 회사가 총 발행한 주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주야. 보통 이런 걸 어디서 많이 하냐면, 신생 성장 회사나 아니면 회사가 아니면 저기 현금 유동성이 회사에 지금 약간 경영 위기가 좀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신선장 산업들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한 저기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많이 사용을 해요. 네, 유상증자도 양날의 검이에요. 장점도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이 회사를 갖다 판단하냐면, 이 회사가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현금을 끌어들이려고 해. 돈이 없어. 이 회사가 적자를 많이 나고 회사에 돈이 없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 회사에 돈이 없어. 그 돈을 하기 위해서 수혈을 해야 돼. 외부부터 현금을 조달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회사가 총 1000만 주에 발행한 주가 1000만 주인데, 1000만 주에서 한 저기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더 발행을 합니다. 100만 주를. 그럼 100만 주에 대해서 보통 그 당시 시가에서 보통 70% 정도로 해서 발행을 해요. 그게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 보통 그렇게 해요. 일단 한 주당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7,000원에 유상증자를 해요. 이제 바로 못 팔죠. 어느 기간 동안은 그 보유를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다 이제 조건이 이제 다 걸려요. 바로 못 팔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10,000원이면 7,000원 유상증자를 사가지고 바로 팔면 10,000원 팔면 3,000원 이익분에 이러는데 그렇게 안 돼요. 어느 기간 동안은 그 보유를 해야 돼요. 그게 유상증자예요. 보통 유상증자라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시가에서 이제 이걸 여러 가지 이제 악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에 이제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0%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보통 시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악재로 판단을 해요. 근데 말되지만 악재와 이게 호재가 가치가 있는 거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성장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호재로 봐야 돼요. 왜 저기 보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냥 네이버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요. 네이버라는 좀 지초점인가? 요즘 신생 회사가, 신산업 신생 회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회사가 뭔가 기술이 있어서 상장하고 들어왔는데, 다 기술 투자하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도 다 기술에 투자 이게 축적된 건 되게 많아. 근데 이 회사가 뭔가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돈은 없어. 근데 기술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돈이 필요할 거 아니, 신생 상장된 회사가. 네, 그럼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자본이 많은 보통 큰 손들이 접근해서 유상증자에서 들어와요. 그 당시 시가에서 보통 70% 정도의 가격으로 그걸 사가지고 사놔요. 그걸 사가요. 큰 손들이 보통. 그러면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예를 들어 그런 회사들 있죠. 이 회사를 지금 기술 같은 이런 기술 같은 거는 회계 장부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술 투자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갔어. 근데 회계 장부는 이게 안 잡혀. 그렇죠. 기술을 돈이 얼마인지 회계 장부에 잡힐 수가 없잖아. 우리가 무슨 기술을 갖다가 예를 들어 한 100억 원 정도를 이렇게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계속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 회계 장부에다가 이 기술이 100억 원짜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설비 투자나 아니면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뭘 이렇게 하면, 이게 식물 같은 걸 이거 사면 회계장부에 딱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연구 같은 걸 회계장부에 안 들어가요. 이미 돈이 100억 원 수입이 들어갔어. 근데 이 기술의 가격은 시장에서는 1,000억 원으로 보고 있어요. 기술 투자는 100억 원이 들어갔어.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이거 잘 되면 이미 다른 데서는 이거 1,000억 원 주고 팔라고 해요. 근데 기업에서는 안 팔아요. 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이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유상증자라는 개념을 좀 약간, 이게 작전스러울 합쳤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회사, 그 사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기 사장님이 뭐냐면 그 나노 그 기술이 우리 나노 기술이 다 하면 이게 나노가 뭐냐면 이게 보통 이게 먼저 이 산업에서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나노 시대가 열릴 거죠. 그럼 지금은 나노 시대가 아닌가요? 예, 나노 시대가 안 돼요. 지금은 마이크로 옛날 우리 마이크로 시대라고 하죠. 예전에 앞으로는 마이크로 시대가 온다고 막 그런 예전에 공상영화 같은 마이크로 시대가 올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마이크로 시대예요. 이게 딱 하잖아요. 그 마이크로가 그 입자 단위예요. 이제 미터를 갖다가 위로 1미터잖아요. 이게 맞나? 1미터를 갖다가 1미터가 요만큼이잖아요. 1미터 이 정도 되죠. 1미터를 갖다가 맞나? 이게 곱하기 1000배가 1kg잖아요. 그럼 반대로 1km를 1미터를 갖다가 1000분의 1이 그게 마이크로미터. 이게 다 까먹었네 이게. 하여튼 그래요. 이게 1미터가 이게 부터 1미터가 있고 1cm가 더 작은 단위 있고 1mm가 있잖아요. 그러면 1mm보다 더 한참 낮은 그 세밀한 그 단계를 갖다가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그럼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1000분의 1을 갖다가 1000분의 1인가 더 세밀화된 게 나노 입자라 나노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 현재를 마이크로 시대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거는. 그러면 이게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나노 시대가 들어가요. 그럼 나노에서 또 밑으로 또 내려가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알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고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게 옆으로 했으니까 한번 이거 찍고 넘어갈게요. 예전에 제가 어떤 회사를 갔는데 비상장 회사예요. 그냥 상장 회사가 아니고. 근데 이 회사 사장님하고 최고 경영자하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에 보면 이제 자기 실험 결과물이 있는 이런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놓은 걸 이제 보여주면서 막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사장님하고 직접 얘기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이게 건강 보조 식품 제약회사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인데 비상장 회사예요. 좀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근데 왜 이 사람이 그 건강보조식품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가 앞으로는 이 양반이 이제 나노 시대가 열릴 걸 알고 나노 입자의 나노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수익을 다 내는 걸 갖다가 거의 100%를 갖다가 투자를 하냐냐 나노 산업에다가 나노에다가 다 연구를 한 거야 이 양반이. 그 회사에 현금이 없고 이쪽 건강식품에서 수익이 나는 대로 다 무조건 다 연구 비용을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근데 그 나노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 사장님하고 이제 거기 연구원 수석 팀장님하고 이제 옆에서 저한테 브리핑을 그때 했는데 비상장 회사예요. 저도 그 당시 나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 결과 샘플 같은 거 자료를 계속 보여주면서 브리핑을 그럼 그때 투자 박람회만 아니라 제가 찾아가니까 이 양반이 제가 큰 손인 줄 아셨나 봐. 제가 큰 손인 줄 아셨나 봐. 그래서 저는 이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연구 수석 팀장하고 그 회사 그 사장님 최고 경영자 CEO고 연주 수석이 좌우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브리핑을 하는 거야. 제가 그때 큰 손인 줄 알았나 봐, 이 양반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도 되나? 이게 좀 왜 이게 하냐면 유상 증자에 대한 개념을 이게 좀 약간 설명을 하게 되면 왜 양날의 검 같아요. 좋은 점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의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는 많이 안 봐요. 그 사람의 예전에 제 강의는 장사를 해보나 사업을 해본 사람도 이해를 잘해요. 그 양반은 자기가 돈을 건강 보조 식품 관련 이런 해가지고 돈을 벌면 자기 버는 대로 다 연구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뭐하는데? 그 나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 나노 산업, 나노 관련 산업, 나노 입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양반이 이게 그 자기의 그 수익이 나는 대로 이게 다 한 거야. 근데 나노 연구를 했는데 그 나노 연구를 자기 엄청나게 자기 말로는 그때 몇십 50억인가 60억이 연구비가 자기가 그 건강 보조식품을 해서 다 벌어들여가지고 들어간 게 이 50억인가 60억이 자기가 다 들어갔대. 그 나노 그거를 연구하는데 미래는 이게 이제 딱 할 줄 알고 자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처럼 이제 될 줄 알고 이제 그걸 이제 이 연구했다가 앞으로 나노 시대가 올 줄 알고 그걸 했는데 자기가 한 50억 60억을 거의 10년을 넘게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한 거야. 10몇 년 동안. 10년 몇 년 동안을 계속 투자를 한 거야, 연구비를. 근데 그 회사에는 그 50억 60억 투자했지만 그게 그 연구가 비용이 이게 안 나와요. 이게 회계 장부상이 늘 수가 없어요. 회계 장부는 연구비 어디 썼다 하고 오면 이게 회계의 자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비용, 연구하는데 비용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하지 그 회사의 자산으로는 그게 측정이 안 돼요. 왜? 그걸 연구 실적으로 해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뭐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못 넣어요. 원래 회계장부 분석이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이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신성장 사람들이 굉장히 고평가 받는 회사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이걸 갖다가 작전 애들이 또 역이용을 많이 해요. 한 예를 들게 예전에 그때 그 나노 회사예요. 그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사장하고 거기 그 수석 팀장, 연구 수석 팀장하고 자고해서 저한테 자기 그 회사 그 연구 실적을 계속 브리핑을 하는데, 이게 하니까 제가 봐도 이게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저도 샀는데 딱 그걸 알아봤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제가 투자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큰 손인 줄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손인 줄 알고 이제 투자를 할 것처럼 이제 투자를 하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이게 나를 갖다 설득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입 다물고 돈이 없는데 그래도 입 다물고 이렇게 계속 듣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 손인 줄 알았나 봐.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 회사에서 막 브리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노 같은 거, 이렇게 막 샘플 같은 거서 우리 결과가, 그러니까 이 나노 산업이 앞으로 무궁무진하대. 이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이게 우리가 모든 TV, 냉장고, 전자제품, 자동차, 모든 핸드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없대요. 이게 모든 산업이 다 적용이 된대. 그러면 이게 1년 매출이 이거로 통하면 앞으로 이 나노 산업의 매출이 이 양반 말로는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막 그래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게 1,000조 원인가 기억이 안 나. 1,000조 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 이게 앞으로의 이 시장이 1,000조 원 시장이 열릴 거라고, 나노 시장이 최하 1,000조 원이라고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야. 이제 연구수석 팀장은 연구 결과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설명하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사업적인 전망은 이제 그 회사 사장이 이제 나한테 설명해요. 앞으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열린대, 나노 시장이. 근데 나노 시장이 앞으로의 최하가 1,000조 원의 시장이 열린대요. 이게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제 나노 시장이 일단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이게 현대 이 기술이 이게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이 지금 사람들이 보통 나노 기술이 다 미국이 최고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래요. 이게 똑같대. 우리나라가 이제 황우석 그 양반 그 얘기대로 우리가 예전에 그 DNA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 황우석 그 양반. 그 DNA 기술이 예전에 황우석 이 양반이 나오기 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그 전부터 DNA에 대한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 근데 황우석 그 양반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게 일반 사람도 아는 거래요. 근데 이것도 한참 5년 전, 4년 전인가 3년 전, 2017년도인가? 2017년도 쪽인가 그 정도쯤 얘기해요. 한 4년 전 얘기니까 좀 됐네. 그 양반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 맞나? 하여튼 그 정도쯤 되는데, 그 양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상증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사례가 좋은 것 같아. 앞으로의 이 나노 시장이 최하 1,000조 원이래. 최하 1,000조 원의 시장이 열린대.
그러면 이걸 누가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부가 이제 결정을 짓는다고 이제 그걸 계속 브리핑을 하는 거야. 이제 어필을 하는 거야, 그 사장이. 그냥 최하 천주원. 그 사장이 계산한 거야. 천주원이 아니라 최하 천주원. 이게 1경원도 넘어갈 수가 있대. 이 시장 자체가. 왜? 이 나노 산업이 이게 발달하면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대.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데,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대요. 이 나노 산업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어디 갖다 쓰이냐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요즘 이게, 디스플레이, 이게 반도체 공정이라면 디스플레이 보면 막 이게 가공하면 이를 갖다가 하면 쫙 이게 매끄럽게 이걸 하려면 이게 기술이 굉장히 이게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때 이게 나노 입자의 기술이 이게 공정하는데 반도체 그 제작 공정이나 디스플레이어 만드는 공정이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양반이 이제 설명하는 거야. 나는 잘 모르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게 화면을 막 보여주는 거야. 이게 디스플레이 돌아갈 때 뭐 할 때 이 공정에서 지금 기술이 있는데 나노 공정이 들어가면 예전에 그 효율적으로 하고 더 세밀하게 하고 더 세밀한 가공해가지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뭐 기술이 더 이게 지금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뭐 반도체나 여러 개 이런 게 나온다고. 나노 뭐 이게 뭔가 대단한 건 같은데 이해는 저도 잘 못했어요. 이게 나노로 하게 되면 반도체나 이게 우리가 무슨 하드나 소프트웨어나 이게 뭐든 정보통신 이쪽으로부터 다 영향을 다 미치게 됐대. 이게 뭐든 안 미치는 게 없대. 특히 지금 자기네 이 나노 기술을 갖다가 최고 지금 욕심을 내는 게 어디냐면 그 미국에 있는 무슨 회사라고 했던 그 인텔이라고 했나? 무슨 반도체, 그 당시에 무슨 반도체 관련 무슨 회사, 왜냐면 이게 반도체 만들 때 이 회사가 이 기술이 엄청나게 이게 고급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반도체 관련에 이게 적용이 되면 그쪽으로 해도 최하 반도체 쪽하고 이게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만 들어도 최하 100조 원 정도는 시장이 열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 양반이. 근데 나는, 이 양반이, 이게 약 파나, 나한테 지금. 무슨 100조 원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면 가능하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수석 팀장도 그렇고, 그 양반들은 그래요. 우리, 나노 기술 하면 다 미국이 최고 넘버원이고 그 기술이 다 그쪽에 있는 건데, 그렇지가 않대요. 나노 기술이 다, 우리나라가 넘버원이래요.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자기네 회사가 기술에 이게 독보적인, 그 자기 나노 기술이 이게 특히 어떻게 하면 이게 반도체나 이게 디스플레이 이쪽에 공정을 하는 데서 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나노 입자 기술이 굉장히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파급력을 일으킨대, 그쪽에서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걸 갖다가 지금 이 기술 탐을 내는 데가 있대. 어디가 오냐니까 첫 번째 두 회사가 지금 이 기술을 팔라고 지금 자기한테 온대. 근데 자기는 안 팔 거래. 왜요? 왜냐고? 너무 싸니까. 나는 내가 이걸 직접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장님이 저한테 옆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1년에 최하 1000조 원 시장이 시장이 열리는데 이걸 갖다가 직접 하게 되면, 그 1000조 원을 직접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버는 게 투자하라는 거니까 돈을 버는데 그걸 왜 팔아? 바보 아니냐고. 이 기술을 왜 팔아요? 이 기술을 내서 돈을 벌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하는데. 근데 그럼 어디서 그러면 한 두세 군데 중국 회사 하나하고 세 군데에서 이게 기술을 팔라고 왔대. 그 회사 같은 데 회계장부에서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 세 군데에서 중국 회사하고 미국에 있는, 그때 들었을 때, 얼핏 들었을 때 좀 유명한 회사였는데, 미국 회사 하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이 세 회사가 자기네 그 나노 기술을 팔라고 계속 이거를 딜을 지금 거래오고 있대. 그러면 그 세 회사 중에서 누가 최고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 얘네들은 완전 거저먹으려고 하는 도둑놈의 새끼들이고, 중국 회사 애들은. 그래서 얘네들 상종을 안 해. 누가 잘나요? 지금, 미국 애들도 괜찮게 하는데, 삼성전자 애들이 지금 얘네들 치고 나왔다고. 얘네들이 좀 세게 지금 치고 나왔다고. 이 기술 가격을. 근데 자기는 그 가격이 안 파는 거. 왜 안 파세요? 그러니까, 너무 헐값에 먹으려고 이 새끼들이
나는 이게 열심히 막 그 십몇 년 동안 와 저기 한 50억 한 5, 60억을 내가 투자해서 한 건데 얘네들이 헐값에 이걸 처먹으려고 해. 아 얼마에 헐값을 처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말을 하네 안에 이 양반이 얼마에 헐값을 말을 안 해. 이제 그 얘기까지 오면 자기가 저기 이제 그 영업 비밀이니까 아니 얼마 저기 얼마예요? 뭐, 사장님이 그러면 제가 그래서 사장님이 봤을 때 이 기술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신다고 보여?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똑같은 네 말을 모르는 거야. 이 기술은 앞으로 1,000조 원짜리 그 매출 시장 1년에 1,000조 원짜리 시장이 열린다고 이 나무 기술은. 그러면 뭐 저기 이거 1,000조 원 그러면 아니 사장님 이거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1,000조 원 그러면 이 회사 이 기술이 1,000조 원짜리 가치가 되냐고. 저기 저기 뭐냐 이건희 양반 저기 그 삼성전자 이건희 양반 재산이 10조 원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기 얼마를 삼성전자에다 파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을 안 해. 그럼 이 기술의 가치가 그럼 1,000조 원 정도 됩니까, 사장님? 사장님, 저기, 그, 이건희 회장님, 저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저기 부자 이건희 회장님 10조 원이 약간 넘는데, 저기, 이게 1,000조 원의 그 기술 가치가 됩니까? 하니까, 아니지,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그럼 사장님은 얼마나, 자기도 모르겠다, 이제. 그냥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보니까, 약간 보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이게 돼지 종족이야. 돼지 종족이야. 돼지 종족의 특징은 굉장히 탐욕스러워.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굉장히 이걸 갖다 비싸게 먹으려고 한 게 딱 보여. 그러니까 사장님이 봤을 때 이게 이 기술을 팔면 얼마의 가치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 거야. 중국 애들은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제시를 해서 얘네들은 도둑놈이라고 하고,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저기 그 삼성전자하고 정확한 그 가격 수치는 이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 삼성전자가 좀 더 저기 미국 회사보다 더 높게 제시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00억인가 기억은 잘 안 돼. 200억인가 300억의 그 기술을 인수하는 가격을 저기 삼성전자에서 200억 300억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 사장님한테. 맞나? 200억, 300억을 이제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사장님, 200억, 300억의 이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러고 하니까, 아니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최악. 그럼 사장님이 봤을 때 이 기술을 팔게 되면 얼마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최악 그래도 저기 입에서는 조자가 나와. 아니 저기 삼성전자는 200억 300억 얘기했는데 괴리가 너무 크잖아. 조 단위로 가면 입에서는 이제 말을 못해. 자기가 봐도 좀 말도 안 해. 조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해. 이제 몇 조 단위가 입에서는 조가 나와. 자기는 조 단위로 사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조 단위로.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 기술의 가치가 조 단위의 가치를 받아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괜찮은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나노 기술에 그걸 먼저 선정하면 한쪽 분야뿐만 아니라 이거 삼성전자 이거 내가 홍보. 근데 삼성전자 그 기술을 그 사장님부터 샀는지 안 샀는지 그 뒤로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이 나노 기술에 대한 이게 쓰이는 게 굉장히 방대. 그럼 만약에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몇백억에 샀으면 굉장히 그 미래의 기술을 굉장히 헐값에 싼 거예요. 삼성전자는. 자, 여기서 이런 게 회계장부에는 안 들어가요, 이게. 그런데 삼성전자에는 이게 회계장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내가 개발했을 때는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회계장부로 삼성전자는 이걸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에 사는지 몰라. 그럼 그거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딱 하니까, 사장님, 이거 봤을 때 중국 회사나 이거 분명히 산업스파에 이미 들어왔을 거라고. 이게 딱 보니까 이 양반 이렇게 갔다가는 이게 뺏길 것 같아. 왜냐면, 그 직원 중에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몇 명 빼가잖아요. 그러면 50억, 60억 투자한 게 홀라당 날라서 버려. 그러면 사장님 이거 다
그 저기 뭐냐 등록 다 하셨냐고. 이거 뭐냐 저기 로얄티 다 이거 뭐냐 이거 다 등록 세계 뭐 이게 저기 다 등록 다 했냐고. 당연하지. 등록 다 해놨지. 그 등록을 했어도 나중에 얘네들이 이상하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등록하면 사장님 이거 나중에 닥쳤던 게 신세 될 수 있다고. 그런 거 이런 걸 이제 누른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이거 그냥 파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딱 보니까 이 양반이 자본금도 없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죠. 나노 기술, 그 입자 기술만 그거를 해가지고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왜 이걸 발견했는지, 이건 나중에 설명해야겠구나. 하여튼 이걸 갖다가 했는데, 이걸 갖다가 저거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거 산업스파이 가지고 하면 나중에 사장님 다 뺏겨요. 이게 삼성전자 애들이나 이게 뭐 나중에 저기 뭐야 직원들 핵심 기술 갖고 있는 애들 몇 명 빼가지고 스카우트 해가면 그 나중에 다 뺏겨요.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값 나왔을 때 파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그 저기 사업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못해요. 이게 보시니까 자기네 회사도 돈도 없어요. 사업화를 하려면. 이 양반에게 딱 보니까 이 양반 그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최고 기술을 해가지고 그때 200억인가 300억을 최고값을 삼성전자가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을. 그러면 이게 그러지 말고 삼성 최고가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하라고. 그럼 거기서 만약에 이게 제시를 사장님이 한 몇백억, 한 400억이나 500억 정도 제시를 하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양반이 이렇게 있다가 딱 보니까 기술 뺏기게 딱 이렇게 상황이 됐어. 어차피 사업화 못해, 이 양반은. 기술을 그냥 파시라고. 삼성전자든 미국 회사든 지금 이게 해가지고, 두 개 다 해가지고, 밑밥을 던지라고 한 사장님이 이게 한 300억 나왔다면서요. 지금 삼성전자 최고가가. 그렇다. 그러면 한 500억 정도 그냥 이게 톱밥을 던지시라고. 그러면 그 미국 회사 삼성전자 동시에 톱밥을 던지시라고. 그러면 거기서 딜이 그러면 5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근사하게 올라올 거라고. 여기서 뭐 1000억 원 이상을 사장님이 최고가 3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최고가를 갖다가 1000억 원을 갖다 얘기하면 걔네들이 나중에 산업스파이 보내고 다 밑으로 빼가란다고. 적정한 선에서 사장님이 이걸 갖다가 파시고 빠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고. 근데 그 양반이 그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한 1000억 뭐 이게 하죠. 제가 봤을 때는 500억이 적당할 것 같다고. 한 500억을 삼성전자 미국에 사고 한 톱밥을 던져보시고, 거기서 이제 거래 마지막 이제 걔들이 500억에 산다고 하면 좋은 거고, 보통 그러면 거기서 높은 가격을 다 제시를 할 거라고. 그러면 그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데다가 파시라고. 그렇게 그냥 거래를 하고 파시라고. 그러면 삼성전자 300억 제시했다면서 250억이나 300억이나 하여튼 300억 제시했다면 그지. 그러면 300억, 최하 300억 이상은 걔네들이 분명히 던질 거라고, 걔네들도. 그러면 그 가격에 그냥 파시고, 그 기술 넘기시면 된다고, 사장님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괜히 잘못 들고 있다가 나중에 닥쳤던 게 신세대에게 지금 딱 좋다고. 사장님 이거 사업화 못 시켜요. 그게 자본금 들어와도. 빨리 파시는 게 내가 봤을 때 사장님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한 500억 정도 제가 이게 톱밥 던지고 그냥 기술을 파게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야지. 만약에 샀으면 삼성전자하고 미국에 있던 회사 둘 중에 두 회사 중에 하나가 샀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양반이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안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왔는데,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모든 산업이나 시대 같은 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걸 갖다가 삼성전자가 그 기술을 예를 들어 500억에 샀다고 가정하잖아요. 정말 헐값에 산 거예요. 그거는 1조 원에 사도 싸게 산 거예요. 뭐 하다가 유상증자 하다가 지금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고.